오늘은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글로벌 여론이 안 좋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갤럽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들 중 팔레스타인에 공감한다는 쪽이 41%로 이스라엘보다 높아졌어요. 5% 별로 차이 안 나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힌 겁니다. 미국에서도 진짜 여론이 안 좋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동맹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그 특별한 관계, 한마디로 특별한 동맹에서 조건부 동맹으로 격화된다. 이게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동맹이란 게 뭐냐? 유엔에서 이스라엘 비판 결의안 나오면 미국이 항상 거부권으로 막아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무기 떨어지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전쟁 비용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무조건 편들어주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는 도와는 주는데 조건이 붙는 일반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왜 미국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했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겼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대중적 여론이 강력히 지지하고 유대인 네트워크, 로비가 강력하고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적 이해의 일치.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 정보, 외교 거점이었다. 이스라엘의 안보가 곧 미국의 중동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불침 항모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대체가 불가능한. 만약에 미국이 중동에서 뭘 한다, 그러면 1차로 이스라엘부터 디디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미국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때 되면 주변국들 폭격하고 너무 잘한다 싶으면은 이제 제거도 하고 암살도 하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편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정보적으로도 유능해. 모사드 같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등등 정보 수집해서 미국이랑 공유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들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중의 압도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동맹으로 미국인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중동 아랍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련 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우리 편 민주주의 선진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미국인들의 정서에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깊게 박혀 있다. 그거 말고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성경을 공유한다는 종교적 정서, 주변 이슬람 거대 국가들을 이겨내는 작은 이스라엘의 스토리까지 합쳐져서 미국인들한테 이스라엘은 그냥 좋아할 만한 나라였다. 이게 디폴트 값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중적인 이스라엘 지지 여론,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셋째는 친이스라엘 네트워크, 로비력입니다. 에이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미국 내 대표적인 유대인 로비 단체입니다. 하는 게 뭐냐? 미국 정치인들 성향 파악해서 후보 자금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고 또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서 이스라엘 우호적인 점수를 매겨서 우호적인 후보한테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식으로 한다고 해요. 또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 같은 거를 아예 만들어서 의원실에 갖다 주면 이제 그게 정책화되기도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을 이스라엘로 견학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단체가 에이펙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각종 유대계 단체들, 기독교 시온주의 단체까지 해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후원금, 표 제공하고 정책으로 바꿔받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즉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고 이게 로비력으로 전환돼서 정책으로 바꿔지고 이런 게 합쳐져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는 이른바 초당적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원 정책 합의는 기본값이고 건드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략적 이해 일치, 대중 여론, 그리고 유대인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로비력이 합쳐져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 동맹으로 취급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이냐? 군사협력만 보면 정점을 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 이란 전쟁까지 같이 하면서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착도가 심해졌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반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이유가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뭐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조사된 설문 통계를 쭉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앞에서 봤죠. 25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우위가 처음으로 깨졌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아졌다. 최근의 하락 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수치 변동폭이 거의 10% 정도 돼요. 이스라엘이 10% 하락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도는 8% 정도 올라갔고 특히 이번 이란 사태가 지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타냐후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스라엘에 더 부정적이다. 54세 이하에서는 전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았고 55세 이상만 이스라엘 우위가 유지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5세 이상은 냉전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죠. 전쟁을 휴대전화로 SNS를 통해서 직접 보고 그리고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더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도 젊은 층이 겪은 전쟁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젊은 미국인 층이 겪은 전쟁인데 중동 지역의 전쟁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니까 젊을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과하다고 봅니다. 29세 이하에서 42%가 군사 지원이 과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절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는데 정당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율도 당연히 무너졌죠. 반대가 6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게 많아졌고요. 팔레스타인이 메인 주제로 떠올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지원해야지 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넘어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 공범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이 바뀌는 게 됩니다. 도덕적 판단이 점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주제가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고 지원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종교적 기반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종교층은 백인 복음주의랑 유대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무교에서는 22%만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더 이상 합의된 인물이 아닙니다. 불신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전체 평균 59%, 민주당 지지자는 76%나 네타냐후를 불신한다고 응답했고요. 공화당에서도 50세 미만은 60%가량이 불신한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타냐후 싫다, 믿을 수 없다. 여론이 점차 그런 식으로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미지도 정상이 아니죠. 비호감도가 42%에서 60%로 이것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매년 조사하는 건데 어떤 나라가 싫다 쪽으로 가게 되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심각한데 이게 아주 비호감, 응답이 4년 만에 거의 3배로 28%까지 높아진 게 주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나는 좀 싫다 하는 수준이면 그냥 혼자서 싫어하고 마는데 진짜 너무 싫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수준이 되면 시위하고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실제로 행동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우 비호감이 30% 정도에 육박하게 되면 실제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대중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로비에도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비가 그냥 돈만, 후원금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표로 연결이 되어야 로비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후원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편을 드는 의원이라고 대중들한테서 점수를 얻고, 또 후원금은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좋고, 이중 삼중으로 좋기만 한 손해볼 게 없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죠. 후원금이야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여전히 좋기는 한데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이다 이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표에 타격이 올 수 있게 돼버렸다. 그런 겁니다. 뭐 다 부정적이진 않겠지만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선 특히나 실제로 후원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도 표에 손해가 없어야 그 로비력이 통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을 포섭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많은 후원금을 들여야 포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식으로 로비력에 타격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론이랑 로비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략적 이해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동을 관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수단으로 쓰고 싶어 한다. 쉽게 말해서 적당히 중동 국가들 말 잘 듣게 만들고 테러 단체 있는 거 가끔씩 폭격해서 약 한 번씩 쳐주고 패권국 안 생기게 적당히 때 되면 견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적국을 완전히 소멸한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멈췄다가 다시 공격받느니 이번 기회에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도 그렇고 움직이고 있죠.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그 행동이 미국의 이익이랑 반대되는 경우가 점차 계속 많아지고 있다. 중동의 불침 항모라고 이스라엘을 평가를 했었는데 이 항공모함이 자꾸 시키지 않은 폭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활용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불침 항모가 저지른 일을 뒷수습하는 거에만 진이 빠지고 있다. 전략적 이해가 자꾸 불일치하게 되고 대중 여론도 안 좋아지고 로비력도 나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당적 합의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되지 않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당적 합의가 이제 없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가자 작전에 대한 찬성률이 71%였는데 민주당은 8%밖에 안 됩니다. 8%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균열은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공화당 초청으로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에서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를 대놓고 반대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당적 동맹이었는데 이제 당파적 동맹으로 바뀌었다. 네타냐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진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미 변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공감이 압도적이고 이스라엘 정부 호감은 18%밖에 안 되고 군사 지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인도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민주당이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지가 굳건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화당은 안보 보수, 기독교 시온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른 상황입니다. 첫째로 전통 안보 보수. 이란을 막으려면 아니면 중동을 관리하려면 이스라엘이 핵심 동맹이라는 거는 맞는데 미국의 입장에 맞아야 된다. 전략적 이해가 상충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중간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겠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시온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부류인데 이분들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성경의 예언이고 신과의 약속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확고해요, 여전히.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약간 고립주의적인 입장인데 왜 우리 돈과 피를 남의 나라 전쟁에 쓰냐. 중동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쓰게 만드니까 반대하는 쪽에 가깝겠죠. 공화당도 하나가 아니다. 특히나 기독교 신주의는 지지가 굳건한데 안보 보수랑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 진영 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조차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 젊은 공화당원들은 이스라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공화당 젊은 층들도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면서 미국이 중동에 가서 굳이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고립주의적인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자꾸 중동 지역에 미국이 관여하는 게 보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기둥이 전부 무너지면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동맹 관계는 앞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요청에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할 거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깐깐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나 벤스 부통령도 이미 대놓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이익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이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면 변화가 실제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더 본격적으로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미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이스라엘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의 이익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대변할 국가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말고는 대체할 국가가 없습니다.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은 당연히 아닐 거고 터키는 말 안 듣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신뢰관계가 지금 별로 유지가 안 되고 있죠. 이라크도 그럴 여력이 안 되고 이란은 말할 필요도 없고 쿠웨이트나 바레인이나 카타르, UAE, 오만 같은 경우는 국가 크기도 별로 작고 이란 전쟁 거치면서 신뢰도 너무 무너졌어요. 예멘은 반군도 있고 이집트도 아닌 것 같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의존이 너무 심하고 무기라든지 전술 전략 모든 면에서 미국에 대한 연관도가 굉장히 심하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미국 이스라엘의 특별한 동맹에는 조건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동맹은 존속하지만 그 특별함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 전략적 이해가 불일치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뒤집혔고 로비 효과가 반감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당적 합의가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동맹에서 조건부 동맹으로 변화할 것이다. 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긴 한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도 하지만 이건 또 동맹 일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론, 로비, 전략적 이해관계, 정치적인 합의에 대한 것에 따라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교훈으로 삼을 만한 부분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